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계신가요?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나요? 아니면 무릎을 짚거나 팔걸이를 잡아야 겨우 일어나시나요? 혹은 몸을 여러 번 흔들어야 일어설 수 있으신가요?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작은 변화가 근감소증이나 하체 근력 저하의 시작을 알려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면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,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? 이 동작이 어렵다면 몸은 이미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동작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허벅지와 엉덩이, 종아리, 복부까지 여러 근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움직임입니다.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일어나는 동작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원인은 허벅지 근육의 감소입니다.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.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가볍게 일어나던 동작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원인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입니다. 엉덩이 근육은 몸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만들어줍니다.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짚거나 몸을 여러 번 흔들게 됩니다. 또한 걷는 자세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은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세 번째 원인은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. 일어나는 순간에는 몸의 무게 중심이 크게 이동합니다.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까봐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손으로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.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어렵거나 자주 비틀거린다면 균형 능력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 원인은 관절의 문제입니다.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. 통증 때문에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근육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참기보다는 적절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원인은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.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집니다. 반대로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은 사용되지 않습니다. 은퇴 후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하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의미할까요? 첫 번째는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렵다면 계단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. 노년기의 낙상은 골절과 장기간의 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일어나는 것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싫어집니다. 그러면 외출이 줄고 걷는 시간도 줄어듭니다. 결국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.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
세 번째는 건강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건강 수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근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안전한 의자에 앉습니다. 팔을 가슴에 모으거나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. 한 번도 어렵다면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힘들다면 근력 운동을 시작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테스트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몸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.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의자에 앉습니다.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.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.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. 익숙해지면 10번, 15번으로 늘려보십시오. 이 운동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두 번째는 매일 걷기입니다.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입니다.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.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실천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.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.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도 필요합니다. 달걀, 두부, 생선, 닭고기, 콩류 등을 매 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.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이 나오면 일어나 걷고 전화 통화는 서서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. 이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70대와 80대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의자에서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 사례는 많습니다.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.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힘은 단순한 근력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하루에 10번만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아 보십시오. 그리고 집 앞을 20분 정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작은 실천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며 10년 후에도 스스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.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